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2년 전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경남은 고령화에 농지 매물은 늘어나지만 정작 살 사람은 제한되면서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남도의회는 농가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법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0살인 노윤석 씨는 집 근처에 농지 15,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졌고 자녀들도 도울 겸 2년 전 5필지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는 한 번도 없었고 땅값을 30% 정도 낮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된 2021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농촌에는 땅 가진 거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필요한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LH 직원의 농지 부동산 투기 적발 이후 농지를 쉽게 사고 팔지 못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전국의 논밭 거래량은 전년보다 24%, 2020년보다는 15% 줄었습니다. 도시민이 사들이는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 농지는 타격이 더 커 지난해 경남의 농지 취득 증명 발급이 전년보다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농지 거래가 더 안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농민 재산 가치 하락으로 농민들의 살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문도 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 농촌에 농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좀 피해를 다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촌 출신이 많은 경남도의회는 경남시군의회와 연대해 농지법을 농촌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과 전남이 관광과 문화, 우주항공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창원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내일 경남도청에선 경남과 전남의 상생 발전 협약식이 열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행사에서 남해안 개발청 설치와 이순신 순례길 조성 프로젝트, 해양레저관광 공동개발 등 관광과 문화, 산림과 농업 등 11개 분야 상생협약을 맺습니다. 또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 연내 경남 설치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영호남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치기로 약속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스마트팜 혁신 기술을 배운다. 오늘 오후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인 밀양에 필리핀 농림부 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 등이 방문합니다. 이들은 아시아개발은행 기금으로 진행되는 정부개발 원조사업 스마트팜 조성을 앞두고 경남의 스마트팜 현장을 돌아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콜롬비아 등에 진행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경남 기업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 창원 용주호수 공원에선 기후위기 시계 제막식이 열립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세계 평균 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행사장에선 플라스틱 일회용컵 대신 머그컵 쓰기와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 홍보 행사도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굽이굽이 바다가 보이는 삼복도로는 부산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북한 인근의 초고층 빌딩이 바다 풍경을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삼복도로는 여전히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막혀 있다며 주민들은 고도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삼복도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유치원의 우체통.
이곳에서 보이던 바다는 북항의 초고층 빌딩 때문에 조각이 났습니다. 7, 8년 전부터 오시던 손님들이 거의 한 8, 90%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저기 건물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경치가 죽었다. 북항 인근의 재개발 아파트와 빌딩에 둘러싸인 수정사동. 그런데 정작 이곳은 삼복도로보다 건물을 높게 올리지 못하는 고도 제한 구역입니다. 바다 전망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50년 동안 규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리를 포기하고 떠난 주민들이 늘어 이 일대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게 고도 제한이 걸려서. 근데 이 고도 제한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고도 제한으로 묶인 곳은 동구 범천로에서 서구 서대신 교차로까지 8.9km에 이릅니다. 해당 구청은 고도 제한 해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등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도시계획이 시행이 안 되면은 해제를 하든가 수용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일몰제를 하는데 여기는 5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묶여놔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지역 개발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제사다. 전문가들은 분명 고도 제한 해제가 필요하지만 특별지구를 지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꺼번에 풀거나 또는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험을 해 나가는, 그래서 시범지구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그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도 북항 일대 개발과 원도심의 발전을 생각해 내년 6월쯤 고도 제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주말 아침에도 날씨가 꽤 쌀쌀했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남한 찬 공기의 영향인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지만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까지 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황사와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오늘 오전까지도 우리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가는 6도 안팎을, 내륙 지역은 2도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내륙의 일교차는 극심할 전망입니다. 현재 거창은 0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함양이 22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물결은 최고 2.5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우리 지역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야간 음주 단속이 시행된 6시간 동안 경남에서만 2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토요일인 그제 저녁 8시부터 어제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주요 도로 등 34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16명, 면허 정지 7명 등 모두 2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은 축제장과 관광지 주변 등에서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응급과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1곳 등 응급의료기관 5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실 순환 당직 확대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률을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의료 취약 지역에 소아 청소년과와 분만 산부인과 등을 설치 지원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입니다. 창원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5차와 6차 공판을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로 잡고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해야 하며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